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한국 방산 지금 계속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필리핀이 우리 FA-50 개량형을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필리핀이 지금 우리 현재 FA-50 쓰고 있죠. 그런데 그 FA-50 폴란드가 사가려고 하는 블락 20 개량형 이거 지금 사겠다 라는 이야기가 필리핀에서 나왔고, 그리고 노르웨이가 우리 K9 자주포 쓰고 있죠. 그리고 K2 NO, K2 전차 지금 시험평가 중인데 레오파르트 2 A7하고 우리 K2가 압도적이다 라는 평가 나오고 있죠. 아직 발표만 안 했을 뿐인데, 그 노르웨이의 유수의 방산업체인 콩스버그가 우리 AS-21 레드백 그걸 가지고 노르웨이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겠다 MOU 체결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단신 5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호주가 우파 정부가 지고 좌파 정부가 들어왔죠. 그러다가 보니까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서 우파 정부 있을 때는 오커스 해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도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부 들어와서 핵 잠수함 뭐 다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콜린스급을 개량해서 새로운 디젤 잠수함으로 가겠다. 검토에 착수했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인도가 아파치, 치누크 헬기들을 추가로 도입한다 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지난 5월 노동당 집권으로 오커스와 쿼드 레짐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호주에서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핵 잠수함 도입에 앞서 콜린스급을 바탕으로 한 재래식 추진 잠수함을 우선 도입하는 방향으로 건함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조종사들은 러시아판 GPS, 글로나스 시스템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호이 30소와 같은 최신형 전폭기도 상용 GP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 항법 장치로 사용 중이라는 충격적인 진술이 6월 18일 격추되어 체포된 러시아군 조종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해군의 중국산 줄피카르급 호위함 결함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과 공군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대량 도입한 중국산 VT-4 전차와 A-100 다련장 로켓 시스템, 공군의 JF-17 전투기도 온갖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터키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선언하고 터키제 52 구경장 155mm 견인 곡사포 시스템인 판터의 대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견인 곡사포를 터키제 8륜 장갑차에 얻는 개량형을 도입한다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미국제 아파치 공격 헬기와 치누크 수송 헬기에 크게 만족한 것 같습니다. 인도 정부가 보잉과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CH-47F 치누크 수송 헬기 추가 도입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기존 구매량은 아파치 22대, 치누크 15대입니다. 자, 이렇게 단신 5가지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소식 들어갑니다. 필리핀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유력 후보로 FA-50 블락 20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공군 고위 관계자가 FA-50 추가 도입 가능성을 제기해 화제입니다. 군사력 재정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려는 필리핀이 FA-50의 발전된 버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콘노르 앤서니 칸라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을 인용해서 현지 매체들이 6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칸라스 총장은 지난주 현지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마하 1.5급 속도 성능을 갖춘 FA-50 전투기들의 발전된 버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며 FA-50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지만 다양한 능력을 갖춘 검증되고 훌륭한 항공기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퇴임을 앞둔 두테르테 정부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일명 MRF 프로젝트를 장기 전력 증강 계획에 확정 반영하고 내년에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부 매체는 스웨덴의 자스-39 중고기체가 가장 유력한 후보 기종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최근 유럽 안보 상황 급변으로 스웨덴이 중고 매물을 거두면서 대체 기종으로 FA-50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이 FA-50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폴란드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구소련제 항공기 긴급 대체 물량으로 최대 48대의 FA-50 블락 20 버전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핀란드는 지금이 그리펜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 경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별도의 폴란드 수출 전단팀을 꾸리고 폴란드와 전투기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는 기존 FA-50의 레이더를 KF-21 탑재 A사 레이더의 간략화 버전으로 교체하고 공중급유 능력 추가,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 확대 등의 개량에 적용된 개량형 조기 납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FA-50은 폴란드의 도입 의사 타진, 미국의 ATF 프로그램 등 여러 호재가 튀어나오며 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하락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FA-50이 필리핀 공군의 미래 주력 전투기 자리를 꿰차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FA-50, 이제 폴란드가 여기다가 A사 레이더 장착하고 공중급유 능력 장착하고 정밀 유도무기 장착하고 이제 이 버전 48대 좀 빨리 할 수 없냐, 이렇게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죠. 우리 KF-21, KF-X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한화에서 만든 A사 레이더, 그걸 조금 이제 여기 주둥이가 작으니까 더 작게 만들어서 여기 탑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2032 레이더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능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형 미니 타우러스 이런 거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미니 타우러스 여기 해서 장거리 타격 능력 가지고 또 KGGB 있으니까 그 KGGB 또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뭐 이런 공대지 타격 능력 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도입하려고 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리펜 전투기 중고 이게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유럽 안보 상황이 완전히 그냥 급변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군사력, 군비 증강에 나섰죠. 그러니까 스웨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전투기들을 이제 중고로 파는데 지금 치장 물자 있어야 돼. 뭐 또 공군력 더 확대해야 돼. 이러니까 스웨덴이 중고 물량을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펜 새 거 살려면은 거의 뭐 F-16 값 줘야죠. 그러니까 필리핀으로서는 살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이 FA-50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FA-50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카이 자기네들 예산으로 이 FA-50을 단좌형 하면 항속거리 늘어나죠. 그리고 괜히 쓰지도 않는 이 후방 조종석입니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이 무장석 아니에요. 조종석이에요. 앞에 있는 조종석하고 똑같은 거 뒤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괜히 추가 비용 안 들여도 되죠. 항속거리 늘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카이가 한화 디펜스처럼 좀 능동적이고 이런 투자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좋은 실적을 올릴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능동적인 투자를 하는 한화 디펜스 또 대박 터지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물론 차륜형 장갑차와 AS-21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갑부대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의 K2NO에 이어서 AS-21도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 정보 요청서가 발행되어 주요 방산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굴지의 방산업체인 콩스버그가 한화그룹과 손을 잡고 AS-21의 노르웨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6월 20일 보도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디펜스와 한화디펜스 호주법인 한화코퍼레이션 등은 지난 유로사토리 2022 기간 중에 노르웨이 굴지의 방산업체인 콩스버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사업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는 최근 노르웨이 방위 조달국이 발표한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과 관련해서 한화 디펜스의 AS-21 장갑차를 콩스버그와 협력해 공급하는 사업협력 MOU와 콩스버그가 주도해 진행 중인 LRPFS 롱레인지 프레시전 파이어 시스템, 즉 장거리 정밀 화력 시스템 사업협력 MOU 두 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00여 대를 전력화한 CV9030 계열 보병 전투장갑차 초기 도입분을 순차적으로 대체하고 전체 보병 전투장갑차 숫자를 확대하기 위한 차기 IFV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MOU에 따라 콩스버그는 한화디펜스의 AS21 레드백을 앞세워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낼 전망입니다. LRPFS 프로그램 형협도 주목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콩스버그는 아음속 대한미사일 가운데 최강의 미사일 중 하나로 평가되는 NSM을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이번 협력 MOU에 따라 NSM 또는 JSM의 한국화 버전 생산과 F-35, KF-21 등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NSM 계열화 미사일 탑재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한화디펜스는 오세아니아와 유럽, 남미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과감한 기술 투자를 통해 세계 방산 시장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력도 잘 진행되어 한국판 로키드 마틴, 한국판 BAE 시스템스 탄생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이 K21 장갑차 그걸 자기네들 돈으로 한화에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멋지게 커스터마이징 재탄생을 시켜버렸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호주에서도 아주 호평받고 또 폴란드도 관심 가지고 이거 기술 사가지고 우리 보르수 장갑차 좀 개량하는 데 쓸 수 있겠냐. 또 노르웨이도 야 이거 콩스버그 노르웨이 엄청난 방산업체 아닙니까? NSM 미사일 그 NSM 미사일은 미 해군의 제식 미사일로 채택이 돼가지고 함대한 미사일이죠. JSM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JSM 미 해군 맞습니까? 공군도 그냥 타격용으로 쓰죠. 스텔스니까. 그런 미사일을 만드는 콩스버그가 자기네들이 지금 노르웨이 육군의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자기네들 독자 모델이 없으니까 한화하고 손잡고 이거를 노르웨이 현지에서 콩스버그가 생산하고 라이센스로 그렇게 해서 콩스버그 한화 합작 법인이 자국 회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노르웨이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한번 하자라고 이제 MOU 체결하고 그럼 하나는 이거 주니까 니들은 뭐 줄래? 차기 정밀,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 그 사업에 그러면 또 기술 협력 또 MOU 체결하고 그럼 하나도 이제 그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 K9 자주포 22문 사고 그리고 K10 그 탄약 보급 장갑차 5대 사고 이렇게 패키지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K2 전차 하고 레오파르트 2 A7 전차 이거 두 개를 시험 평가해서 지금 차세대 전차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K2가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나토 정상회담 끝나면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독일의 힘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한국제사 그렇지만 독일 리들이 우리 가입을 시켜줘. 이건 좀 안 맞죠. 그래서 아직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K2 전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차 한국제, 자주포 한국제 거기다가 지금 이 콩스버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레드벨 가지고 한번 밀어보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BAE 시스템스가 CV90 이걸 개량하는 걸 가지고 다시 지금 들이미는데 CV9030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빨리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이 우리 레드백의 숙적인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 그것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호주에서 경쟁하던 그것의 2라운드가 지금 이제 노르웨이에 펼쳐지게 됐는데 콩스버그가 제대로 잘 해서 우리 레드백 노르웨이에도 쓸 수 있도록 잘 되기 바랍니다. 자, 한화 디펜스, 로키드 마틴이나 BAE 시스템즈 같은 엄청난 글로벌 방산 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스로 투자하는 사람들, 스스로 투자하는 기업들 이익을 봐야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